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민간 아파트 290여 곳 전수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그 배경에는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는 LH 전관 특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던 LH가 이번에는 이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며칠 전에도 박석원 앵커가 이런 문제를 좀 한번 정리했었는데 먼저 무량판 구조 어떤 개념인지 먼저 윤혜리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네, 무량판 구조랑 말 그대로 없을 무, 대들보량, 보가 없는 설계 공법을 의미합니다. 이 수평 기둥인 보 없이 바로 천장인 슬래브를 지지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많이 쓰이던 게 바로 보와 기둥이 천장을 함께 받치는 기둥식 구조입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바로 천장을 지탱하다 보니까 시공이 간단하고 공간 활용을 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쓰면 층고를 높일 수 있고 이 주거동에 쓰면 기존의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지난 2017년 이후부터 건설 현장에 다양하게 사용돼 왔습니다. 이 건설비를 절감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LH는 이 무량판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연간 사업비를 750억 원가량 줄일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평 기둥인 보가 없기 때문에 이 기둥 머리에 천장을 받치는 힘을 분산해 줄 수 있는 보강 철근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없으면 붕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삼풍 백화점이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또 지난 4월에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모두 이 무량판 공법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강 철근이 없으면 붕괴에 취약하지만 그렇다고 이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품 백화점의 붕괴한 원인은 직접적인 것은 이 무리한 불법 증축이었고 이 광주 화정동 아파트 역시 설계와 시공, 이 총체적인 부실이 문제였던 건데요. 인천 검단 아파트도 이 기둥에 받치는 보강 철근이 빠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설계와 시공이 문제였을 뿐 오히려 잘 활용한다면 장점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둥식 구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도 무너지게 되면 그 공법을 안 쓸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법 자체는 현재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이 단점을 충분히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져야 이게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법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보강 철근이 빠진 게 문제인데 그걸 설계 단계, 시공 단계, 감리 단계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게 이제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LH가 발전 아파트에서 누락이 확인된 단지 명단이 공개됐고 좀 충격을 받은 경우인데 입주민들은 여전히 이런 내용을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현재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 중인 단지는 한 9개 단지인데요. 네.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제가 이 단지들을 직접 다니면서 입주민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국가가 직접 발주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부실 시공이 있을 수가 있냐 이렇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었고 또 보강 공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안전할 수 있는지 믿지 못하고 불안감이 크진 모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둥이 잘못됐다는데 불안하지, 무너질까 봐. 한마디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그게 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너무 어이가 없어. 그리고 또 보강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보강 철근이 빠진 걸로 확인되는 기둥 이 머리부에 이 철제 강판을 덧대서 천장 무게를 함께 분산할 수 있는 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합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인가요? 지금은 현재 진행이 된 건 아니고 지금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 양옆으로 그 가설 지지대를 설치해 둔 상황입니다. 네. 이 15개 단지 가운데 한 4개 단지는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고 이 나머지 단지 중에서 입주가 완료된 곳은 이 입주민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이 보강 공사를 9월 말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곳은 아예 기둥 전체에 철근이 빠진 것도 좀 드러난 상황인데
입주민들도 그렇고 이제 계약을 당장 무르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의도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되 이 손해보상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아직 입주 전이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전체 1만 세대 중에 한 3천여 세대가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파주 운정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8월 입주가 이미 시작됐고 미계약분에 한해서 현재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600명 정도가 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 예정자들에 한해서 이 계약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입주 예정자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이미 입주를 한 세대도 보상 방안을 좀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아직 보상을 받은 곳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위약금을 감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이 LH와 보상 방안을 협의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보상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이 명단 공개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에 자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돌아가서 사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빠진 곳이 아까 10개라고 했고 시공 단계가 5곳,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LH 퇴직자가 포진한 업체가 관련돼 있다 보니 전관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LH 퇴직자들이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에 재취업하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LH 사장조차 오히려 출신 직원들이 없는 관련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번에도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 15개 가운데 13곳이 LH 출신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이 업체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가운데는 2개 단지 이상을 중복으로 수주한 업체도 있었고요.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던 경기도 양주 아까 짚어주셨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관 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이 아파트 감리를 맡아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또다시 이 아파트 철근 누락된 아파트에 감리를 맡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 업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그 기간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 또 다른 계약을 수주할 수 있는 이런 허점도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LH 퇴직자는 유관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혁신안이 나온다고 이게 또 지켜질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21년에 이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집단으로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됐던 사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당시 LH는 퇴직자 정관 예우와 같은 악습을 뿌리 뽑겠다며 혁신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퇴직자 취업 제한 대상을 2급 이상 고위직으로 더 확대하고 이 공사 입찰을 결정하는 심사위원회에 LH 직원들은 배제하는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이런 혁신안 내놓은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이 정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LH는 이번 기회에 정관 예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면 조직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것은 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신설한 겁니다. 이 설계와 시공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 감독을 뿌리 뽑겠다는 건데요. 또 부실 시공에 한 번 적발된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계 퇴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 업체가 이 상호명만 바꿔서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방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70여 곳 업체에 대해서 이 LH가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모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예정이고 이것이 확인이 됐을 때는 모두 구상권을 청구해서 청구할 거고 아울러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LH 설계나 시공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또 LH는 이 입찰 시에 LH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고 이 퇴직자들이 없을 경우에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철근 누락 문제가 된 아파트 15개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맡았던 곳이거든요. 이 설계 발주는 물론 시공과 감리 전 단계에 거쳐서 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 LH가 이 관리 감독을 소홀해서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 여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국토부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10월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조사 대상을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 105곳과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포함해 모두 293곳입니다. 이 점검 대상은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의 무량판 구조가 시공된 아파트 단지로 확대를 했고 비용은 모두 시공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거동의 무량판을 쓴 아파트 단지는 105곳으로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5만 세대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이미 입주한 단지의 경우에는 점검하려면 페인트나 벽지를 뜯어내고 이 내부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정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해서 오는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불과 2달 만에 어떻게 300곳에 달하는 이 아파트를 다 정밀 안전 점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국토부 관계자들은 아파트 단지마다 표본을 뽑아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을 전체로 넓히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전수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점차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자들 사이에서도 좀 긴장감이 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량판 구조가 2017년 이후부터 이 다양한 공사 현장에 쓰였는데요. 이 공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칫하면 부실 시공 아파트라는 낙인이 찍힐까 봐 건설사들이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량판 공법에 설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도 이 단지 명의 공개가 되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아파트 경우에는 철근 누락이 확인이 돼도 아마 아파트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 이 정부는 연말까지 보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를 모두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엄중한 처벌. 대다수의 건설 전문가들이 이런 안전부실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더군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국토부는 이 무량판 구조를 특수 구조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 구조물이란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면 구조기술사가 설계와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 심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정비하더라도 여전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구조기술사는 한 1,200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건설 안전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업계에 만연한 LH 전관 예우는 물론 이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한 총체적인 부실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